네, 4주차 2차시입니다. 드디어 그 고전적 조건하에 영향을 주는 변이인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다른 하위 제목 소거 절차 볼 겁니다. 4주차인데 혹시 벌써 지치셨나요? 이 고전 조건하 하나만으로도 한 학기를 배우거든요. 우리 앞으로 이제 또 조작적 조건하도 하고 또 해야 되는데 어쨌든 고전 조건하 좀 내용이 더 있습니다. 자, 오늘 소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조건반의 소거 절차. 자, 이것 하기 전에 제가 잠시 지난 앞차시 1차시에도 제가 이렇게 여기에는 텍스트 상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넘어간 것들은 필수적인 걸 제가 생략한 건 아닙니다. 우리 앞으로 평가나 아니면 평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학습 심리학이 무엇인지 배움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은 제가 생략한 바가 없고요. 그렇게 제가 생략한 것들은 시간만 넉넉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또 제한된 시간이고 또 여러분도 지치시고 저도 그죠 무한히 할 수 있는 그런 건 또 아니니까. 근데 거기 넣어놓은 거는 제가 전달하는 그 내용이 그냥 실험실 상황에서 말 그대로 좀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것들만으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게 적용이 되어지고 또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느냐는 좀 부족하니까 제가 거기에 또 이렇게 나름 이렇게 참고로 학습 심리학뿐만 아니라 심리학 전반에 관련된 걸 그렇게 이어놓고 또 앞뒤에 복습과 관련된 넣어놨 거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못하는 경우에는 생략하고 앞차시에도 그랬습니다만 이전에 못했던 거 결국은 또 다시금 또 하게 되고 앞차시에 공포 조건이나 마디모 조건과 관련해서 또 그런 뭡니까 학습 곡석상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을 낳는 그런 현상들은 이후에 곧 나타날 때 한번 제가 또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염려 마시고 필수적인 내용은 아니니까 염려 마시고요.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좀 도대체 저 사람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이렇게 짚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제가 생략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된다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조건반응의 소거 절차입니다. 자, 고전 조건은 이 경우에 또 가장 쉬운 예로 파블로프의 개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이제 소거라는 것이 무엇인지 소거 절차가 무엇인지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쉽겠죠. 그리고 이제 응용으로 가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적용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죠. 자, 파블로프의 개에게 종소리, 즉 중성 자극, 그리고 음식, 무조건 자극을 수반시켰어. 자, 우리 이제 수반이라는 용어 배웠으니까 수반성이 높을수록 고인 조건이 잘 된다는데 수반시켰어. 아니면 짝지었어. 아니면 여러분 또 다른 책이나 보면은 연합한다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짝짓는다는 얘기는 앞전 시간에서 배웠으니까 짝짓기 얘기 말씀드렸고 우리 이제 처음에 이 수반성이라고 배웠죠. 자, 종소리와 음식이 수반되는 것을 경험하면은 종소리가 결국은 CS가 되어서 음식이 인 US가 유발하는 UR과 동일한 CR을 일으키게 돼요. 그죠? 이 경우는 이제 침분비라 했죠. 그런데 이제는 이 강아지가 종소리만 듣고도 침을 흘릴 수 있으니까 종소리만 들려주는 거예요. 종소리만 계속. 물론 먹이는 줘야 되겠죠. 안 먹으면 죽어버릴 테니까. 그래서 먹이는 언제 종소리를 들려주고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먹이는 이제 너네 집에 가서 거기 개밥그릇에 밥 놔뒀으니까 너는 먹어라 이렇게 하고 제가 농담 겸 말씀드렸고 먹이는 따로 공급하고 지금 종소리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침이 나오겠죠. 왜? 종소리가 CS 됐으니까. 그런데 계속 종소리만 들려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침이 나올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이런 생각해봐도. 즉 침이 점점 적게 나오다 나중에는 침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바로 소거라고 그래요. 소거. 그럼 소거 절차는 뭐냐? 절차는 앞서도 말씀드렸고 여러 차례 이런 용어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절차는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이다 하니까 우리는 경험하고 같은 의미다 이 생각하면 되죠. 소거 경험은 뭐예요? 소거 경험은 고전적 조건화 경험은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수반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소거 경험은 즉 이 중성 자극이 CS가 되면 이제 고전 조건 아닙니까? 즉 CS가 된 이것을 US 없이 이것만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즉 제가 영어로 쓴다면 only CS 이것만 경험하는 게 소거 절차죠. 그렇게 해서
CS에 대해서 CR 반응이 더 이상 안 나타나면은 뭐 소거되었다 하는 거. 즉 소거 경험, 즉 CS만 경험해서 CR 반응이 안 나타나면 소거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거 그리고 소거 절차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자, 지우고 이제 텍스트 보시면요. 자, 일단 조건 반응이 확립되면 즉 뭐요? CS가 되면은 조건 자극 다음에 무조건 자극이 오는 경우가 없더라도 조건 반응이 나타난다. 당연하죠. 이건 지금 아직 소거 아니에요. 그죠? 즉 CS만 제시해서 CR이 나타난다. 이걸 확인하면 뭐요? 이거 지금 뭐 중성 자극이 CS가 되었구나. 즉 고전적 조건화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 경험으로 인해서 행동 변화, 즉 CR이 생겼구나. 학습이 완성되었구나. 학습 곡선에 있어서 이제 뭡니까? 이 플래터 더 이상 행동 변화가 없는 학습이 더 이상 안 일어나는 행동 변화가 없는 이 완성이 되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앞서 이렇게 CS만 제시하는 걸 뭐라 그랬죠? 검사 시행이라고 그랬죠. 검사 시행은 어떤 데 쓰죠? 즉 조건화 학습이 되었는지 아닌지 확인할 때 쓰죠. 그때 뭐 침이 나오는 잠재기를 잰다든지 CS 즉 종소리 듣고 침이 나오기까지 종소리 듣고 침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잰다든지 잠재기를 잰다든지 아니면 침이 나오는 양을 잰다든지 아니면 CS만 제시하고 음식 없이 CS만 제시하고 침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한다든지 이런 거 우리 뭐요? 학습된 행동을 측정하는 방식일 때 배웠죠. 그래서 검사 시행에서 만약에 침이 나오는 즉 CR 반응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대. 이러면은 아직까지 여전히 뭐요? 오류가 좀 남아 있다. 그런데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계속 경험하는 고연 조건을 한 시행, 두 시행, 즉 짝짓기 횟수 한 시행, 두 시행에서 학습 곡선이 여기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이 지점까지 학습을 하고 나니까 즉 종소리만 듣고도 즉 CS만 듣고도 CR 반응이 나타나는 즉 검사 시행에 있어서 오류가 하나도 없더라. 이러면 뭐요? 오류 감소. 우리 그때 뭐요? 행동 측정에 있어서 학습된 행동 측정에서 오류 감소라는 거 있었죠. 앞에 배웠건 지금 복습 겸 또 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류 감소가 일어났다면 얘는 이제 뭐 학습 곡선에서 이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검사 시행을 통해서. 그런데 이 검사 시행을 계속하는 거예요. 실험실에서 먹이는 안 주고 먹이는 자기 집에 가서 먹고 실험실에서는 종소리만 즉 CS가 된 종소리만 계속 검사 시행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검사 시행이 결국 뭐예요? 뭐죠? 소거 절차가 되는 거죠. 아까 소거 절차는 뭐라 그랬어? only CS만 제시하는 거니까. 이게 검사 시행 곧 소거 절차인 거죠. 그래서 검사 시행을 통해서 CR이 잘 나올 때는 이게 검사 시행이고 그래서 점점 침 반응이 줄어들다가 나중에 줄어들고 결국 이것이 안 나오는 그러한 과정은 소거 절차인 거죠. 결국 이름 붙이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CS only 검사 시행에서 뭐 침이 하나도 안 났다. CR 안 났다. 꽝이다. 이래 되면 뭐 소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조건 자극이 계속해서 무조건 자극 없이 제시되면 조건 반응은 점점 더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사라진다. 그러면 소거되었다고 말한다. 무조건 자극 없이 조건 자극만 계속해서 제시하면 조건 반응이 점점 사라지는데 바로 소거가 되어서 조건 반응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소거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 텍스트로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한 것이고요. 자, 소거란 이제까지 살펴봤지만 CR 반응이 없어진 것이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뭐요? 소거 절차란 소거라는 경험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무조건 자극 없이 조건 반응 자극만 반복해서 제시하는 것이 소거 절차다. 근데 여기 뭐요? 검사 시행과 결국 뭐 다를 바가 없었죠. 여러분 헷갈리시겠다 또. 검사 시행하고 소거 절차하고. 검사 시행 곧 소거 절차인 거죠. 왜? only CS만 제시해서 CR이 나타나는지 보면은 검사 시행이고 only CS만 제시해서 즉 소거 절차를 통해서 CR 반응이 더 이상 안 나타나면 소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자 여기 여러분 메모하세요. 이게 소거가 아니라 소거 절차라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소거 절차란 무조건 자극 없이 조건 자극만 계속 제시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말씀드렸고 자 소거에서는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의 수반성이 사라지는 것이죠. 즉 소거 절차라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달리 표현하면 뭐요? only CS니까 CS 이후에 US가 없단 말이에요.
즉 이 얘기는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이 수반성이 사라지는 것이 소거 절차, 결국 그래서 수반성이 사라짐으로 해서 CR 반응이 안 나타나는 것이 소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수반성이 사라지는 것이요. 뭐? 무조건 자극과의 수반성이 사라지는 것. 즉 달리 얘기하면은 소거라는 것은 제가 지금 이렇게 메모했다가 이렇게 지워서 없애듯이 학습한 것이 지우개를 지우듯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학습이라는 거죠. 뭐? 수반성이 없다는 것을 학습하는 거예요. 자, 바로 소거 절차. 즉 소거 절차를 통해서 CR 반응이 안 나타나는 소거라는 것은 또 다른 행동 변화라는 거죠. 어떤 행동 변화? 소거는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의 부재. 조건 자극, 고전 조건화는 CS와 US가 수반된다는 것을 학습한 것이라면은 지금 소거 절차를 통해서 소거가 됐다는 것은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이 없다라는 것. 무조건 자극, 자, 한자로 쓸게요. 무조건 자극이 없다라는 수반성을 학습한 것이죠. 헷갈리시나요? 이건, 예.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이 없다라는 것을 수반한 또 다른 학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메모하고 이렇게 지우듯이, 그죠? 고연 조건화 해서 종소리에 침 흘리던 것이 이렇게 지우듯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종소리가 무조건 자극과 함께 수반된다는 것을 학습함으로써 CR 반응이 나타난 이러한 행동 변화를 본다면은 소거되었다라는 그 상태는 또 다른 학습으로서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이 없다라는 수반성을 학습해서 즉 종소리에 대해서 조건 자극에 대해서 CR 반응이 안 나타나는 또 다른 조건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거는 학습이다. 요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거는 학습이다. 달리 말하면 소거는 조건 자극에 무조건 자극이 없다라는 사건이 규칙적으로 수반된 결과를 위한 현상이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자, 소거는 또 다른 학습이다. 계속 이어서 얘기합니다. 먹이와 즉 US와 짝지어진 종소리, 즉 NS, 곧 CS가 되겠죠. 짝지어진 소리에 침미 반응이 조건화된 경우는 소거를 통해 침을 흘리지 않은 반응이 조건화되는 것이다. 자, 좀 전에 했던 얘기를 또 달리 또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CR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은 무조건 자극과 짝지어져서, 즉 무조건 자극과 수반되는 것을 학습함으로써, 즉 CS에 대해서 CR 반응이 나타난 조건화된 경우라면은 소거란 것은 바로 그 소거 절차를 통해서 침을 흘리지 않는 반응이 조건화됐다는 거야. 침을 흘리지 않는. 자, 침을 흘리지 않는 반응. 말이 이상하죠. 침을 흘리는 게 반응이지 안 흘리는 게 반응이냐. 근데 이건 뭐 생각해보면 침을 흘리지 않는 것도 반응이잖아요. 그죠? 우리 앞에서 그랬죠. 학습이란 우리 아마 이게 초기에 우리가 뭡니까 그 자연선택, 진화 배우고 난 다음에 학습의 개념 정의할 때 학습이란 획득이 아니라 변화다 할 때 제가 그때 예로 뭐 금연, 담배를 피우다가 안 피우는 것도 하나의 학습이다 얘기하면서 우리는 획득, 뭔가 얻는 것만 학습이라 생각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학습 개념이 좁아지고 변하다. 어느 방향으로든지 행동이 변하는 것이 학습이다. 그래서 학습의 개념 정의가 뭐죠? 경험으로 인한 행동의 획득이라 하지 않고 경험으로 인한 행동의 변화라 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뭐 소거는 침을 흘리지 않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바로 침을 흘리지 않는 반응, 행동이 조건화된 것이다. 그러므로 소거는 뭐? 학습이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때 매 소거 시행마다 아까 시행이라는 용어 배웠죠? 자, 매 소거 시행은 뭐요? CS만 제시한 거죠. only CS만 제시하는 거죠. 시행은 아까 말씀드렸죠? 고인 조건의 시행은 무조건 중성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함께 제시하는 게 시행이고 이 소거 시행은 only CS, CS만 제시한 게 시행이죠. 이때 매 소거 시행마다 조건 반응이 소거되는 것을 나타내는 곡선이 소거 곡선이라는데 좀 이따 볼 거예요. 아마 다음 페이지 있을 거예요. 즉 소거 곡선은 곧 학습 곡선이었는데 요 내용에 대한 해당하는 것이 요 다음 페이지 얘기예요. 자, 요건 뭐예요? 학습 곡선이죠. 바로 1차 시에 봤던 시행을 함에 따라 그죠? 이때는 뭐 고인 조건화 같은 경우에 종소리 NS와 무조건 자극, 음식 US를 함께 수반시켜서 제시하면은 시행을 함에 따라
즉 NS가 점점 CS가 됨에 따라 이 종소리에 대해서 침이 축축축축 침이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초기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 초기에 제가 너무 가파르게 그렸네. 초기에 많이 이렇게 침이 많이 나온다. 즉 변화량, 학습되어지는 양, 즉 행동 변화량이 크다. 이게 학습 곡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소거합니다. 소거 시행은 뭐예요? 조건 반응의 소거 시행은 CS만 제시하는 거죠. 그 종소리만 들려준단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기서는 뭐 한 시행, 두 시행, 세 시행, 네 시행 했는데 이거 뭐 10시행, 20시행, 30시행, 40시행, 50시행, 60시행 이렇게 하죠. 뭐 10을 곱해서 이게 1, 2, 3이 아니라 10, 20, 30, 40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 시행, 두 시행, 세 시행 하면은 처음에 침이 만약에 1cc가 나왔다면 계속할수록 침이 쭉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것도 보면은 뭐 초기에 휙휙 줄어들고 나중에 60시행까지 50시행까지 하면은 이때는 뭐 점점 그 줄어드는 양, 즉 소거되어지는 침이 소거되어지는 양 자체는 변화 자체는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요걸 뭐 Y축을 홀라당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Y축을 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 여기 요 옆에 그리면 Y축을 딱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요건 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우리 1차 시에 봤던 학습 곡선이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도 즉 소거되어지는 행동 변화의 그런 반응 패턴을 봤어도 소거는 또 다른 학습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때는 뭐 침을 분비하지 않는 반응이 증가하는 것이죠. 요걸 지금 Y축을 딱 뒤집었으니까. 그래서 침을 분비하지 않는 행동이 증가하는 것도 보니까 이게 초기에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점점 그 증가량이 줄어들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서는 요 문장, 그죠? 매 소거 시행마다 조건 반응이 소거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소거 곡선이라 하는데 그 소거 곡선은 곧 바로 학습 곡선이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결론은 바로 소거는 또 다른 학습일 뿐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조건 반응이 소거되지 않게 하려면 조건 자극에 무조건 자극이 가끔씩 수반되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소거되지 않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가끔씩 무조건 자극을 수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조건 반응은 소거되지 않고 계속 남겠죠. 전달이 됐나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뭔가 섭섭하고 아쉬운데, 자, 조건 반응이 소거되지 않게 하려면 이제 소거와 관련해서 배웠고요. 이제 또 다른 경우 조건 반응을 소거시키지 않으려면은 매번 종소리와 즉 NS, CS 된 종소리와 먹이, 음식을 매번 제시할 필요는 없다. 종소리만 제시하는 즉 검사 시행, 어떻게 보면은 종소리만 제시하는 소거 시행에 있어서 침이 나온다면은 종소리만 들으면 이것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가끔씩 가다가 종소리 이후에 뭐 음식을 주게 되면은 이 종소리에 대한 CR 반응은 줄지 않고 계속 유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시에 제가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뭐 설명하자면 1차 시에 재즈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뭡니까? 그 감각 사전 조건 형성으로 뭐 설명할 수 있는 예를 들었는데 고전 조건으로도 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제가 재즈를 제 어린 아이가 재즈를 좋아하게끔 가르쳐서 제가 이제 나중에 재즈 음악가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즈를 일단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 좋아하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얘한테 쿠키, 간식을 줄 때마다 재즈를 백그라운드 뮤직을 쫙 깔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즈를만 듣더라도 얘가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늘 재즈만 들었으면 이 재즈에 대한 좋아하는 CR 반응이 점점 줄어들어서 소거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래 된다면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니까 재즈를 들을 때 가끔씩만 쿠키, 그리고 이 녀석이 점점 커서 이제 쿠키를 싫어하는, 쿠키를 먹을 나이가 아니에요. 이제 청소년이 됐다. 그러면 얘가 좋아할 만한, 청소년이 뭘 좋아하나요? 청소년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을 할 때 또 재즈를 듣고, 가끔씩 그런 식으로 무조건 자극에 해당하는 것을 수반시키면은 이 재즈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는, 즉 소거될 일이 없다.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소거는 망각과 비슷해 보이지만 망각은 아니에요. 망각은 아예
종소리고 뭐 음식이고 이 경우에는 뭐 US보다는 지금 종소리 CS가 이제 관건인데 어쨌든 뭐 종소리가 됐든 음식이 됐든 아예 자극 자체를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흐르고 이 경우에는 CS에 해당하는 것을 그죠? 전혀 경험하지 않았어. 나중에 CS에 대해서 CR 반응이 감소하거나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망각이고 속어는 뭐요? 적극적인 학습이죠. 앞서 봤듯이. 속어 곡선을 뒤집어는 학습 곡선이니까 속어는 또 다른 학습이다. 그리고 또 속어는 뭐다? CS 이후에 무조건 자극이 없다라는 수반성을 경험함으로써 CS에 대해서 CR 반응을 안 한다는 행동 변화를 한 학습이니까 속어는 적극적인 학습이고 망각은 그냥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즉 CS에 대한 경험 없이 그냥 시간만 자꾸 흘러서 나중에 CS에 대한 반응이 즉 CR 반응이 약하거나 안 나타나는 경우를 망각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어와 망각은 다르죠. 속어는 적극적인 또 다른 학습이다. 자, 망각은 시간이 흐르면서 연습 즉 경험하지 못해서 생기는 수행의 퇴화이고 조건 반응이 소개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조건화 즉 적극적인 행동 변화 학습이다. 요거 두 개 이제 구별해서 소개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는 속어와 관련해서 이제 또 다른 현상이에요. 오늘 2차시는 속어와 관련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자발적 회복과 조건반이 재석되겠는데 이제 보죠. 자, 자발적 회복. 이거 뭐냐면은 좀 전에 only CS, CS만 제시하면은 결국은 CR 반응은 소거된다 했어요. 그러면은 CR 반응이 소거된 다음에 한참 있다가 그동안에 한참 있는다는 얘기는 그동안에는 뭐 CS 경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느 날 대뜸 종소리 CS를 들려주면은 지금 파블로프의 개의 경우에 이제 종소리와 음식을 짝지는 그런 경우에 종소리를 들려주면은 느닷없이 CR 반응이 나타나요. 즉 침 분비가 즉 침을 흘리게 돼요. 이걸 자발적 회복이라 그래요. 조건 반응이 소거된 이후에 조건 자극에 대해 즉 CS에 대해 조건 반응 CR이 대뜸 느닷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바로 자발적 회복이에요. 파블로프의 개에게 종소리와 음식을 짝지어서 종소리에 침을 흘리게 이제 학습이 됐어. 종소리만 들려줘요. 그럼 얘가 침을 처음에는 잘 흘리겠죠. 종소리만 계속 들려주면 나중에 점점 침이 적게 나오다 나중에 침이 안 나오는 속어가 일어났어요. 그런 다음에 일정 기간 그냥 시간을 보내요. 걔는 이제 뭐 자기 집에 가서 생활하고 하겠죠. 그러다가 일정 시간 지나면 실험실 데려와서 다시 종소리를 들려주면은 속어가 됐으니까 CR 반응, 침이 안 나야 되겠죠. 그런데 침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바로 자발적 회복이에요. 일반적으로 자발적 회복은 속어 이후에 기간이 길수록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 종소리만 하루에 뭐 종소리 10번씩 들려준다. 땡땡땡 하고 뭐 한 1분 있다가 또 땡땡땡 해서 이 땡땡땡 하면 다음에는 한 10분 걸릴까요? 그런 다음에 또 보냈다가 집에 보냈다가 그 다음날 또 데려와서 실험실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몇 주간 하니까 결국은 이 녀석이 땡땡땡 소리에 대해서 침을 안 흘려요. 그런 다음에 집에 보냈다가 뭐 한 4, 5일이나 한 일주일이나 지난 다음에 데려와서 종소리를 들려주면 자발적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 시간만 보내는 기간이 하루 이틀이냐 아니면 4, 5일이냐 6, 7일이냐에 따라 자발적 회복되는 게 다르더라는 얘기예요. 즉 이틀 지난 다음에 종소리를 들려준 것보다는 4, 5일, 6, 7일 지난 다음에 종소리를 들려줬을 때 자발적 회복이 더 잘 일어나더라는 얘기예요. 자, 전달됐겠죠? 자, 망각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이제 넣어놓은 거니까 아까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뭐 할 필요 없고요. 자, 자발적 회복의 경우에도 다시 조건 자극만 제시하면은 조건만 신속하게 소거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금방 자 소거됐어. 소거된 다음에 이 녀석이 일정 시간 그냥 보낸 다음에 다시 실험실에 불려서 종소리를 들려주니까 대뜸 다시 침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나 싶어서 또 종소리만 들려줘요. 땡땡땡 들려주고 또 있다 한참 있다 1분 있다 또 땡땡땡 들려주고 또 땡땡땡 들려주고 하니까 점점 또 침이 안 나와요. 침이 안 나요. 그래서 결국은 또 소거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발적 회복되더라도
조건 자극만 제시하면. 이때 조건 자극에 무조건 자극 같이 순환시켜서 제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조건 자극이 이제 다시 그냥 예전처럼 회복돼 버릴 테니까 자발적 회복이 일어날 때 다시 또 조건 자극만 CS only만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하면은 결국 그 자발적 회복에 있어 나타난 CR 반응도 결국은 소거되더라는 거. 더 신속하게 빠르게 소거되더라는 거. 자, 근데 이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 차례 소거가 자발적 회복을 제거할 수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자발적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또 CS only, CS만 제시해서 또 없어지게 하고 없어지게 하고 없어지게 할 수 있지만 다시 고전적 조건을 시켜보면은 요 제목이 바뀌었죠. 제습동에 다시 고전 조건을 시켜보면은 만약에 자발적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정말 소거가 되었다면은 이 녀석을 처음처럼 다시 학습을 시킨다면은 처음만큼 더디게 처음과 유사하게 학습이 일어나야겠죠. 학습 곡선이 처음이랑 마찬가지로 의 어떤 패턴을 보이는 그런 학습 곡선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다시 시켜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학습 곡선이 가파르게 휙 올라가더라는 거. 즉, 몇 번만 안 해도, 몇 번만 밖에 안 해도 처음과 같은 수준으로 금방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습득의 용이에요. 자, 앞에는 자발적 회복 말씀드렸고, 여기는 재습득의 용이에요. 바로 이렇게 재습득이 용이하다는 것은 뭐요? 조건화된 이전에 처음에 중성자극과 무조건자극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그 중성자극이 CS가 되어서 조건 반응을 일으켰던 그 행동변화, 학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서 소거 이후에 자발적 회복이 일어난다. 그리고 자발적 회복이 일어나는 것도 소거를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완전히 소거된 것 같아서 이 녀석을 다시 원래 고전적 조건을 시켜보면은 처음과 마찬가지의 학습, 곡선, 행동 변화를 보여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몇 번 시행을 안 해도 금방 학습 곡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즉 학습이 금방 완성되더라. 이 얘기는 바로 소거로 인해서 처음에 경험한 바로 고전적 조건화, 그 행동 변화가 제가 이렇게 지우듯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자발적 회복과 재습득이 쉽다, 용이하다, 이 두 가지 현상은 소거라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 즉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느냐? 바로 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자면은 재발이 된다는 거예요. 재발. 우리 공포 조건화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 배웠죠. 공포 조건화가 경험했다. 그래서 내가 불안을 경험한다. 그런데 이 불안을 소거에 의해서 제거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서 일례로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공포라는 CR 반응을 일으키는 CS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US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경험했다면 이런 CR 반응이 대뜸 이렇게 재발되는 경우가 있어. 바로 그런 재발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소거의 불완전함을 보여주는 자발적 회복과 재습득 용이,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체적인 적용 예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더 와닿을 텐데, 자, 다음 거 한번 보죠. 자,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자발적 회복과 재습득이 수월하다, 용이하다는 것은 소거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바로 이 소거라는 것은 조건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지, 제가 이렇게 지우듯이 완전히 없었던 것처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전 조건을 하고 소거를 하면은, 고전 조건을 하고 소거를 하면 원래대로 돌아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전적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행동 변화가 소거라는 또 다른 행동 변화에 의해서 이전의 이 행동이 나타나는 가능성을 줄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자발적 회복과 재습득이 용이하다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뭐요? 심리치료나 행동치료를 하더라도 그 치료나 행동 수정이 대상이 되었던 그러한 반응, 이 경우에는 우리는 CR 반응, 주로 정서 반응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전 페이지에서 제가 뭐 공포, 불안을 얘기했던 거예요. 이들이 뭐 나중에 재발되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요. 자, 위에 여기 써놓은 것 타이틀 보면은 한 번 벌어진 일은 완전히 되돌릴 수 없다. 없음이라는데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누가 한 얘기냐면은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에요. 바로 이 고전적 조건화에 있어서 소거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발적 회복이나 재습득, 이 수월하다는 이 현상은 바로 한 번 경험한 것은 완전히 되돌릴 수 없다는 셰익스피어의 그러한 경구. 뭐 셰익스피어는 당연히 뭐 학습 심리학자나 뭐 심리학자 아니죠. 근데도 이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뭐 경구를 남겼는데 이러한 경구에 해당하는 현상을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우리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고전적 조건과 관련됐으니까 CR 반응, 조건 반응이 되겠죠. 그 CR 반응은 대부분의 경우에 다 CR 반응에 해당하는 것들 100%가 다다 이런 뜻이 아니라 CR 반응의 대부분은 다 정서와 관련된 것이죠. 즉 정서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정서 중에 여러 가지 정서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로 공포, 불안이라는 정서가 재발되기 쉽다. 심리치료나 행동수정을 통해서. 자, 예를 듭시다. 동물의 예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예도 마찬가지예요. 뭘 할까요? 뭐 우리가 지금 이거 오프라인 같으면 제가 갖고 있는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하면은 훨씬 뭐 제가 전달하기도 좋고 여러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우리 동영상에서 지금 동영상을 못 보여드리니까 제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학생들하고 많이 공유하는 동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만든 건 물론 아니고 온라인상에 있는 동영상인데 거기 내용이 뭐냐면은 지하철에서 화재 사건을 경험했어요. 지하철 늘 타던 지하철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지하철에서 화재가 나서 이 화재 사건이 나서 죽은 사람도 있고 사망이랬을까요? 저는 뭐 이런 경험을 못 해봤지만 화재 사건, 화재 현장에서 그죠? 뭐 사람이 그렇게 사망하고 돌아가실 때 그좀 뭐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때 비명 소리, 그 타오르는 비명인데 비명 소리, 타오르는 불길, 그에 뜨거운 그죠? 뜨거운 느낌, 뜨겁다. 불길, 뜨겁다. 그리고 그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냄새, 매연이라 하면 되나요? 매연하면 좀 약간 어쨌든 그 냄새 이런 것들 다 뭐요? US에 해당하죠. 비명소리, 막 고통스러운 비명소리 우리 그거 들으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지하철하고 같이 경험된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이 CS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 지하철 이젠 더 이상 못 타요. 불안했어. 바로 지하철이 CR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불안,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지하철만 못 타는 것이 아니라 지하 도로도 못 가요. 또는 지하 상가에도 못 가요. 아마 반지하에도 못 살 거예요. 왜? 땅속이라는 이러한 공통된 특성에 의해서 일반화가 되어가지고 이분은 여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CR, 공포불안이 있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고전적 조건에 의해서 나타난 CR 반응으로서 불안장애죠. 바로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는 PTSD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응용가면 이것도 한번 이와 유사한 거 볼 텐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소거를 했단 말이에요. 지하철에 대해서 또는 지하상가에 대해서 지하도에서 소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소거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나중에 가서 응용에 가서 그때 치료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볼 때 그때 말씀드리죠. 지금 말씀드리면 뭐 시간도 부족하고 너무 이제 장황하고 하니까 그 지하철에 소거했어. 하지만 자발적 회복이 일어나거나 다시금 지하철에서 화재가 겪거나 아니면 화재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하철에서 뭔가 내가 공포스러워할 수 있는 불안해할 수 있는
또 다른 US 또는 이미 공포스라는 또 다른 CS를 경험해서 지하철 경험하게 되면은 이게 뭐 재습득이 수월해서 처음에 이 지하철에 대해서 일어난 공포 반응이 다시금 뭐 재발된다는 거. 아니면 지하철에서 이렇게 재습득을 하지 않더라도 지하철에 대해서 소거를 해가지고 더 이상 지하철에 대한 공포 반응이 안 나타난다고 여기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다른 이유로 어떤 세상살이하면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그런 일들 관련해서 큰 스트레스를 겪었단 말이에요. 큰 스트레스 하면 우리는 달리 하면 트라우마죠.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은 이거는 지하철하고 같이 수반되어서 경험한 것이 아닌데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 지하철에 대한 불안, 공포, CR 반응이 털커덕 재발되어져요.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대로 한 번 벌어진 일은 완전히 되돌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좀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하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배운다는 거예요. 학습이 왜 필요하죠? 변화 때문에 필요한 거죠. 이 변화에 적응하는 기제가 선천적인 기제와 후천적인 기제가 있는데 후천적인 기제 중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해야 될 것으로 지금 고연 조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경험이 되었든 나쁜 경험이 되었든 좋은 경험은 크게 우리가 고민할 경우는 드물다 생각해요. 지금 말씀드린 이거 같은 나쁜 경험이 되었을 때 소거라는 것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인 또 하나의 학습이란 말이에요. 또 다른 학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거를 통해서 이전의 그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또 다른 행동을 내가 갖추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또 다른 전투력을 키워서 내가 전쟁터에서 내가 생존하고 그 환경에 살아남을 수 있게끔 내가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어떤 무기를 이렇게 내가 갖추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과거의 경험이 바람직하고 하지 않고 부적극적이라면은 그 행동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워버리는 것처럼 없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도록 컨트롤할 수 있도록 또 다른 행동을 학습하고 또 다른 행동을 학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끊임없이 배우는 이러한 것이 안 되어질 때 우리는 바로 이렇게 자발적 회복이나 재습득되어서 다시 바람직하지 못한 부적응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은 끊임없이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좀 전에 재발 이런 것이 좀 우리에게는 나쁜 소식 같지만 또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나가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도 효율적으로 적응해서 우리의 생존,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유전자를 남기는 생물학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번식도 가능한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 이제 건강한 삶이다. 그래서 학습, 배움이란 것은 끊임없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할까요? 제가 초기 말씀드렸죠.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이 우린 존재다. 그런데 그것이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 이렇게 건강한 방식으로 바람직한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고 계속 그것이 부적응적인 형태로 변화가 일어난다면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처럼 불안장애, 공포장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더 심해지는 형태로 계속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도울 수 있게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나타나는 원리나 바람직한 행동이 나타나는 원리나 공이 똑같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요 주제 안에서는 고전적 조건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존에 부적응적인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에 공이 동일한 원리를 적용해서 바람직한 형태로 적응적인 형태로 스스로 혹은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원리를 배우는 것이 바로 고전적 조건하고 이후에 배우게 될 또 조작적 조건화도 그런 식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우리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자, 다음 변인들은 학습이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 이거 아까 1차 시에 말씀드린 것들이에요.
학습 곡선이 있을 때 예,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런 곡선을 보이는데 아까 뭐요? 제습득은 이게 금방 이렇게 이 가파르게 일어난다 했죠. 그리고 연령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결정적 시기 말씀드렸는데 특히 저는 뭐 직립보행, 뭐 언어를 배우는 것도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 양육자 사이에 그런 애착 형성하는 거 이것도 결정적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애착 형성도 초기에 결정적 시기, 즉 행동 변화가 아주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기를 결정적 시기라 그래요. 또는 민감기라 그래요. 그때 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이런 학습 곡선에 의해서 건강한 애착 형성을 하게 되고 본인이 1차 양육자가 됐을 때 또 자기 자녀에게 건강한 애착 형성을 이룰 수 있는데 이게 결정적 시기 놓쳐버리면 이게 나중에 나이가 지나서 그걸 학습한다 할까요? 즉 애착이라는 CR 반응을 일으키게 하려면은 이게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태를 보이는. 그리고 이것이 이만큼 완성되지도 않고 그냥 어중간한 수준에서 머물러 버린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뭐 동물의 경우에는 실험을 통해서도 많이 밝혀졌고 그리고 임상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1차 양육자가 되었어도 자기 자녀에게 그러한 뭡니까 애착을 건강하게 형성해 주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 소거와 관련해서 소거 절차가 무엇이고 소거란 무엇이고 소거와 관련된 현상, 자발적 회복 그리고 제습득 용이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 달리하면 임상 장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드렸어요. 자, 2차 시 이렇게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